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뀐 스튜디오 처음이죠? 네. 네, 잘 어울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총선 당시 창원 의창의 김영선 전 의원인데요.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이동했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 뉴스토마토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에서 김해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데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물증을 제시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실 최초로 보도를 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문을 열었죠. 그렇죠. 오늘은 김건희 공천 개입의 보강 증거를 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일 뉴스토마토와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자신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는데요. 두말할 필요 없이 녹취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죠. 아무렇지 않게도 악구가 약하긴 약해요 지금. 예? 그게 지금 그 명성의 기자회견하기 약하긴 약하다고. 그거 어떻게? 그리고 약해. 예. 그러니까 어제 사야겠다고 지금 오히려 그게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경선을 하라니까. 통화는 예. 2024년 3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월 1일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순번 자리를 요구한 아하. 7불사 회동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날 새벽, 그날 전날, 네. 3월 1일, 29일 뭐 이때네요. 맞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은 저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명 씨와 자신 간의 대화인 위 통화 녹음을 들려주면서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가 명태균의 야마다 말의 핵심이다. 그리고 7불사 회동 그날 대화의 핵심은 그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어. 즉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본인은 믿는다. 네, 이 통화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네. 녹음 파일에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약하긴 약해요. 틀을 왁구라 그러죠. 네. 예. 김영선 기자회견은 약하긴 약하다고 이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그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모습이 또 담겨 있는데요.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은 약하다는 이준석 의원의 말에 명태균 씨는 한동훈이가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다시 냈고 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 이제 또 받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될 경우에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공천 개입을 이겨냈다라는 식으로 보도할 것임을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상이 강화될 걸 좀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태균 씨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김건희 여사가 다 지시했다고 주장한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얘기가 지금 녹음 자료긴 하지만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이게 명태균, 야마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7불사 해동의 핵심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녹음 자료도 지금 있죠. 자, 그렇다면 김영선 전 의원 기자회견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그렇죠. 핵심인데. 맞아요. 네. 김영선 의원이 지난 3일에 창원지검 출석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명 씨가 이야기를 잘하니까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하는 일부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냐는 질문에도
명 씨에게 김 여사가 자신의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었지만 공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이번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공개로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옮기라 이런 게 정황상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역구 이동 지시 정황은 네. 명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간의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명 씨는 지난 9월 말 창원에서 주 기자와 만나서 김 여사와 자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읽어주던 끝에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 갑에 참여할 때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김 여사에게 험지인 김해 갑으로 이동하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명 씨의 노력에도 아시다시피 김 전 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은 좀 고사하고 컷오프 됐죠. 네, 경선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7불사 회동의 성탄된 이유고요. 한편 이준석 의원은 뉴스토마토에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치러졌던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다.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꽤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미 이 의원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해서 구글 드라이버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아요. 저희 보도를 통해서. 유명하죠. 예. 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간의 공천 관련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천하람 의원이 7불사 회동에서 명 씨로부터 문제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건네받은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는데요. 아하.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의 핵심은 이건데요. 명태균 씨의 육성으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 그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준석 의원도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걸 본인이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건데 또 증거도 아마 있을 모든 걸 녹음하니까 그것을 공개를 한다면 사실은 다 밝혀질 일이긴 한데 뭐 더 밝힐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김영선 전 의원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명태균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하나씩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전날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또 재소환까지 돼서 긴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김 전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명태균 씨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준 거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거다. 자신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있을 뿐이고 정치자금 입출금 관련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검찰은 지금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명태균 씨 지금 조만간 검찰에 소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서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이번 주 안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명태균 씨는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네. 명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지 11개월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말도 많고 뭐 SNS 글도 쓰고 인터뷰도 네.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약간 대통령 그 육성 공개 그 목소리 공개 이후에 위축된 것 같습니다. 별 말이 좀 없어요. 좀 활동이 좀 주춤해지신 것 뭐 같긴 이렇게 뭐 이게 한데. 활동하라 그 말은 아닌데 네. 뭐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좀 해줘라 이런 네. 대통령의 육성 공개가 명 씨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MBC에 검찰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데 2, 3일 더 필요하다. 돈 흐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와 녹취록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나 녹취록들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네. 한편 명 씨는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뭔데 이것도?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말인지 아니면 자신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말인지 그 의미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이거 만약에 틀리면 또 신뢰도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본인만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하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딴 사람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육성 공개도 딴 데서 나온 거잖아요. 네. 본인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자 하여튼 뭐 명태균 씨 이제 말이 좀 더 이상한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떤 제목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까? 명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공천 거래 의혹.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윤 후보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고 김 전 의원 당선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세비의 절반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 성공에 대한 대가인지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명 씨가 실시했다는 대선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인데요. 검찰은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이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공천 거래 부분하고 또 그리고 정치자금법 너무 많아요. 여론조사해주고 돈 안 받은 거 하고 세비 받는 거 하고 이게 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조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대한 범죄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많은 분들도 오늘도 오셨습니다. 김말용님 오셨고요. 잘한다님, 김동그라님, 또 이프로님, 삶은 무엇인가님, 뉴스토마토 응원합니다. 고은님도 2022 고은님입니다. 이준석 스마트하게 하다기보다는 모사와 술수만 오늘 저희가 보도한 이준석 단독 얘기 좀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파란 연필 이준석 압수수색은 안 하냐 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잘한다님은 뭐 저희가 일부 또 왜 간만 보느냐 보도 다 안 하냐는데 저희 보도 다 했고요. 녹음 자료 이상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 자료를 갖고 저희가 보도를 하면 그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다른 언론기관에 다시 파헤치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7일 날 연다고 합니다.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네. 오전 10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문제를 비롯해 그리고 쇄신 개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회견의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일 국정브리핑처럼 대통령이 먼저 머리 발언 형식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 기자들이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답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직접 답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시정연설 안 왔잖아요. 네.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서 국민들 만나고 의원들 만나고 하는 게 맞는데 대국민 기자회견을 또 연다. 5월달 8월 때렸는데 신통치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9% 네. 앞자리가 1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해서 위기의식이라도 느낀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우선 대통령실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고 이왕이면 순방 전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과연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될 수가 있을까? 요식행위는 아니겠지?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 예정된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에 이달 하순에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기기로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급하게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 국정기조 전환,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지지율이 10%대 가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사실은 5월달, 8월달 기자회견도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갤럽 기준으로 20%대고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지율 1% 돼도 뭐 그냥 간다, 돌 맞아도 간다 그 말이 맞는 건지 지지율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건지. 이 사실은 기자회견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실이 해명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그런 것만 제대로 하고, 그게 틀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해명, 뭐 이런 게 다 그 다음날 직후에 다 거짓말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기자회견 이거 해가 뭐합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